1억 7천만 부 대 2억 3천만 부. 하나의 장르를 완성시킨 치밀한 마스터피스와 그 만화라는 매체 자체를 전 세계적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대한 유니버스. 다양한 관점의 교차를 통해 지적 탐구의 장을 여는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작품을 평가할 때 흔히 숫자에 의존하려 하잖아요. 뭐 판매량이나 시청률 같은 지표들은 마치 100m 달리기 기록처럼 명확해 보이니까요. 그렇죠. 수치가 주는 그 객관성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1990년대 대중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작품 앞에 서면 그 명확한 측정기마저 고장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부해 볼 대상은 바로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입니다. 와,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두 작품이네요. 네, 진짜 그렇죠. 우리는 오늘 스토리의 역학, 또 캐릭터의 심리,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의 메커니즘을 뜯어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작품이 완벽한 인생 만화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제 입장을 먼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핍을 안고 있는 인간이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서사의 완결성,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깊은 감정적 공명이라는 측면에서 슬램덩크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완벽한 걸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이 두 작품을 논할 때 숫자는 단순한 단행본 판매량이 아니라 막 일종의 문화적 점령 지표라고 봐야 하거든요. 문화적 점령이요? 네,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현대 소년 만화의 문법 그 자체를 창조해낸 드래곤볼의 압도적인 세계관 확장, 이 말로 진정한 최고의 반열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세계관의 확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저는 슬램덩크가 단순한 스포츠 만화가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구조화된 위대한 실패담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실패담.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북선고 5인방을 한번 보세요. 강백호, 서태웅, 최치수, 정대만, 송태섭. 이들은 결코 막 전형적인 무결점의 영혼들이 아닙니다. 다들 각자 치명적인 약점과 지우기 힘든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언더독들이죠. 네, 확실히 좀 흠집이 있는 캐릭터들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는 그 주인공 보정으로 무조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값싼 카타르시스를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전국 최강 산악 공고를 기적처럼 꺾은 직후에 거짓말처럼 참패하는 미완의 결말. 그 유명한 결말. 네, 바로 그 지독한 현실성이 서사의 완성도를 극대화한 겁니다. 한국에서만 1,500만 부가 팔렸고 무엇보다 26년 만에 개봉한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38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잖아요. 이건 이 작품이 단순히 90년대의 향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불완전한 개인들에게 뼈아픈 공감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실패담이 주는 공감. 물론 훌륭한 문학적 성취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렌즈로 이 텍스트들을 봅니다. 드래곤볼은 만화라는 프레임을 부수고 전 세계적인 상상력의 인프라를 구축한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거든요. 현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2억 3천만 부라는 글로벌 판매량도 압도적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이면의 메커니즘입니다. 혹시 프랑스에서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엄청 높았다는 건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네요. 무려 87.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대 최고의 비디오 판매를 기록했고요. 서유기라는 동양의 고전 모티프에서 출발했던 그 작은 모험극이 어떻게 천하제일 무도회를 거쳐서 사이어인 프리저라는 우주적 스케일로 폭발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스케일을 계속 키우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인터넷에 한 유저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슬램덩크는 명작이지만 드래곤볼은 문화다. 이 말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최근작인 드래곤볼 다이마까지 이 작품은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 생태계 그 자체예요. 팽창하는 생태계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하지만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그 팽창의 방식 말입니다. 방식이요? 어떤 문제가 있죠?
두 작가들이 스토리를 설계하고 전개하는 방법론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과연 그 팽창이 문학적 완성도를 온전히 담보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슬램덩크의 진짜 위대함이 이노우에 작가의 집요할 정도로 치밀한 감정선의 구조 설계에 있다고 봅니다. 감정선의 구조 설계라. 산왕전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작중 대진표상 산왕전은 고작 전국대회 2회전이에요. 결승도 아닙니다. 하지만 서사적으로는 작품의 첫 페이지부터 오직 이 경기만을 위해 층층이 감정을 쌓아 올렸어요. 강백호가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첫 만남 씬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고 고백하기까지의 과정. 그 풋내기 슛에서 점프슛으로 이어지는 인과율은 정말 이제 거대한 건축물처럼 견고합니다. 반면에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전개 방식은 어땠나요? 어땠냐고요? 굉장히 본능적이고 역동적이었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드래곤볼의 스토리텔링은 다리를 건너면서 동시에 다리를 짚는 것과 같다고요. 그때그때 편집부의 반응이나 인기에 영합해서 악당을 바꾸고 설정을 휙휙 뒤집는 그 즉흥성. 그게 과연 서사적 건축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슬램덩크의 그 견고함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만화라는 매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엇갈리는 것 같군요. 다리를 지으며 건넜다는 걸 지금 단점으로 지적하셨잖아요. 네, 치밀한 기획의 구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즉흥성이야말로 토리야마가 가진 직관의 천재성이자 드래곤볼 최고의 무기라고 봅니다. 만화, 특히 주간연재 소년 만화는 서양 고전 문학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탈고해놓고 보여주는 매체가 아닙니다. 뭐 매주 연재해야 하는 압박감은 있겠죠. 맞아요. 독자와 호흡하며 매주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켜야 하죠. 토리야마는 치밀한 설정에 얽매 있는 대신 지면의 속도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인조인간 편을 한번 보세요. 빌런이 계속 바뀌었던 그 에피소드요. 네. 당초 편집부의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빌런을 19호, 20호에서 17호, 18호로 바꿉니다. 그러다 다시 셀로 메인 빌런을 끊임없이 교체했어요. 이게 계획에 없던 수정이었지만 토리야마는 과거 손오공이 어린 시절에 개멸시켰던 레드리본 군이라는 이친파편을 가져옵니다. 아, 그 옛날 설정을 다시 끌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파편을 이 수정된 서사에 완벽하게 접합시킵니다. 무계획을 무기로 삼아서 작가 본인은 물론 독자들조차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과연 완성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설정 충돌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잘한 구멍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복잡한 배경이나 톤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그 오직 펜선의 운동감만으로 컷을 배분한 토리야마의 작화 메커니즘이 있었기에 가능한 신들린 탐포였습니다. 역동적인 연출력과 천재적인 수습 능력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지만 그 엄청난 속도감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죠. 포기한 것들이요? 네. 말씀하신 그 파편적이고 무한한 확장은 결국 작품이 수용되는 토양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드래곤볼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소비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그 세계관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텅빈 판타지였기 때문 아닐까요? 텅 빈 판타지라 좀 가혹한 평가 같은데요. 서유기 설정, 캡슐 코퍼레이션의 공상과학 요소, 외계 행성까지 막 모든 것이 짬뽕처럼 섞여 있다 보니 특정 문화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완벽한 무국적선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프랑스 소년이든 미국 소년이든 배경 지식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물이죠. 하지만요, 보편성이 곧 깊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슬램덩크가 가진 지독한 국지성과 그 현실의 마찰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지성이라면 아시아권 특유의 그 학원물 정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나 동아리 부활동 같은 것들 말이죠? 맞아요. 서양권에서는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그 특수한 배경이 오히려 작품의 밀도를 꽉 채워줬죠.
게다가 슬램덩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보면 매우 특별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아, 한국식 이름으로 현지화된 거요? 네,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강백호가 되고 미츠에 히사시가 정대만이라는 완벽한 현지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 텍스트는 단순한 일본 만화로 서기된 게 아닙니다. 당시 1990년대 한국의 농구대잔치 열풍, 길거리 농구 문화와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막 한국 사회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진화했어요. 당시 열풍이 대단하긴 했죠. 가상의 우주행성에서 별이 터져나가는 스펙타클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낡은 체육관 바닥에 떨어지는 땀방울, 그 농구화가 코트에 마찰하는 삑삑거리는 소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실존적 고뇌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기에 독자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라고 봐요. 현실의 마찰력이라는 표현은 진짜 탁월하네요. 슬램덩크가 독자의 현실과 강하게 결착되어 있다는 점은 저도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화라는 매체가 제공할 수 있는 궁극의 카타르시스가 꼭 현실의 모방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온다고 보시나요? 이 두 작품이 철학적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인공들이 시련과 한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전 실존적 고뇌라고 하셨지만 드래곤볼의 인물들은 그 고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계를 그냥 초월해버립니다. 기압 한번 지르고 머리색 바뀌면서 새지는 거 말인가요? 에이, 그렇게 단순화할 게 아닙니다. 남일크성에서 크리링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목격한 손오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공포 앞에서 오공은 좌절하는 대신 초사이언인으로 각성합니다. 확실히 상징적인 장면이긴 하죠. 이거는 단순히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임 스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종족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 우주의 지배자가 주는 억압을 뚫고 나가려는 인류 보편의 원초적 열망을 시각화한 엄청난 메커니즘입니다. 베지타라는 캐릭터는 또 어떻습니까? 베지터요. 늘 오공에게 뒤처지는 2인자죠. 하지만 끊임없이 손오공을 뛰어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수련하잖아요. 그 처절한 투쟁심, 현실의 벽에 부딪혀본 사람일수록 이 직관적이고 거대한 파괴와 초월의 철학에 더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초사이어인 각성이 주는 카타르시스의 본질을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하지만 저는 진짜 성숙한 성장인 그런 마법 같은 한계 돌파가 아니라 뼈아픈 한계의 인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의 인정이요? 포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기가 아닙니다. 드래곤볼이 벽을 무작정 부수고 나간다면 슬램덩크는 부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존엄을 유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산왕전의 채치수를 볼까요? 네, 채치수. 북산의 기둥이죠. 전국 최강의 센터 신현철 앞에서 그는 자기 개인 기량으로는 도저히 이 벽을 넘을 수 없음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 만약 이 작품이 드래곤볼 같은 소년 만화의 전형적인 문법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숨겨진 잠재력을 각성해서 신현철을 덩크로 찍어 누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노우에 작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채치수는 자기가 주연이 되어야 한다는 애고를 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동료들을 위해 스크린을 걸어주는 이타적 조력자로 오히려 진화합니다. 정대만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대만도 한계를 인정했죠. 네. 2년간의 방황으로 체력이 완전히 방전돼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오직 동료들이 리바운드를 잡아줄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 하나만으로 3점 슛을 던집니다. 한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안에서 연대한다.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서사이긴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철학은 작가의 작화 스타일 진화와도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연재 초기 다소 과장되고 코믹했던 슬램덩크의 작화는 극 후반부 산왕전에 이르러서는 거의 극사실주의 해부학에 가까운 인체 드로잉으로 변모하거든요. 작화가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변하긴 했죠.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요. 맞아요. 이렇게 지독하게 현실적인 육체의 묘사를 시각적으로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인물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식의 전개는 애초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예술적 톤 자체가 현실의 물리법칙을 따르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렬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만화로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인간 창가가 있을까요?
야, 작화의 진화가 서사의 현실성을 강제했다는 분석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네요. 확실히 악하기, 그러니까 채치수와 정대만의 서사는 단순히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무게와 아주 많이 닮아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슬램덩크가 마스터피스인 이유입니다. 하지만요, 반론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지독한 현실성과 불완전성에 수용한 결국 슬램덩크를 가장 위대한 미완성이라는 종착역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미완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작품 내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그 세계는 산왕전 직후에 딱 멈춰버렸죠. 과거에 갇힌 겁니다. 반면에 제가 지지하는 드래곤볼의 결말은 어떨까요? 저는 드래곤볼이 이룩한 영원한 신화로서의 메커니즘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영원한 신화라 작가가 연재를 끝내고 싶어도 출판사나 관련 산업의 그 거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 끝나지 못한 억지 연장 상황조차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한 측면이 있다는 건 만화팬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강제된 팽창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좀 질질 끄는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드래곤볼은 한 세대의 추억으로 박제되는 대신 마인보 사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Z, GT, 카이, 슈퍼, 그리고 최근 방영을 시작한 다이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살아남았어요. 돌연변이요? 슬램덩크가 유리 진열장에 곱게 들어간 완벽하고 아름다운 화석이라면 드래곤볼은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새로운 드래곤볼 시리즈를 보면서 세대를 초월한 소통을 합니다. 확실히 부모, 자식 세대가 같이 즐기긴 하죠. 이렇게 무한히 팽창하며 끝없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문화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이 거대한 생명력을 단지 억지로 누릴 스토리라고 쉽게 폄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한 편의 만화를 넘어서서 인류가 공유하는 일종의 오픈소스 신화가 된 겁니다. 강제된 연장이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는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어냈다는 분석, 날카롭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유니버스를 공유한다는 건 확실히 엄청난 문화적 권력이죠. 그렇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최고의 걸작이라면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그 결단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의 미학이요? 네. 상업적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북상고의 뜨거운 여름을 그 절정의 순간에 영원히 정지시켜버린 그 놀라운 절제력 말입니다. 청춘은 챔피언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과정 그 자체다. 이 주제의식을 이토록 완벽하게 체현한 결말이 또 있을까요? 박수 칠 때 떠났다는 점은 훌륭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가 20년 만에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로 그 세계를 다시 열었잖아요. 그때 보여준 태도를 봐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결말을 내지 않고 원작의 틈새를 공략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송태섭이라는 조연급 인물에게 형 송준섭의 죽음과 어머니와의 갈등이라는 아주 짙고 무거운 그림자를 부여했죠. 하지만 이 오리지널 서사를 원작의 산왕전이라는 기존 프레임 안에 기가 막히게 직조해 넣었습니다. 퍼즐 맞추듯이 말이죠. 네, 화려한 외연의 팽창을 선택하는 대신에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조각들을 정교하게 깎아 맞춰서 빈틈을 메운 겁니다. 원작의 아우라를 단 1mm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텍스트의 깊이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렸어요. 이 완벽한 통제력, 스스로의 유한성을 지키는 데서 오는 이 아찔한 완성도가 슬램덩크를 불멸의 텍스트로 만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 화석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교하게 깎아내는 장인의 족각상이었다는 거군요. 그 표현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업적 팽창을 거부하고 여백을 남김으로써 얻어낸 그 불멸의 완성도, 그리고 끝을 모르는 팽창을 온전히 수용하며 세계의 인프라가 되어버린 영원한 신화.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깊어질수록 결국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극단으로 달려가 완벽함에 도달한 두 개의 이데아를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슬램덩크가 치밀한 연출과 지독하게 현실적인 심리 묘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청춘의 한 단면을 거의 문학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 저 역시 깊이 인정합니다. 저 또한 오늘 대화를 통해서 드래곤볼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투력의 인플레이션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무한 팽창이 사실은 작가의 본능적인 직관과 주관전제라는 매체의 속성이 결합된 아주 치열한 생존의 결과물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게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카타르시스가 되었다는 사실도요. 확실히 소년 만화라는 장르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설계한 경이로운 텍스트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며 각자의 입장을 짠패 정리해 볼까요? 좋죠? 저는 여전히 드래곤볼이 대중문화 역사에 남긴 압도적인 족적을 지지합니다. 설정의 한계도, 상상력의 한계도, 나아가 국경과 세대의 한계조차 모두 산산조각 내버린 그 폭발적인 에너지. 만화라는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보편적인 세계관의 정점으로서 이 작품은 다이마를 넘어 앞으로도 영원히 팽창할 것입니다. 깔끔한 정리네요. 그리고 저는 상실과 불안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결핍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막 마법 같은 초월 대신 땀과 연대로 그 한계를 껴안는 슬람덩크의 철학을 굳건히 지지합니다. 완벽한 서사 구조와 결말의 미학을 통해서 시대가 변해도 결코 낡지 않는 실존적 위로를 건네는 가장 완벽한 텍스트로서 말이죠.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극과 극의 매력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팽팽하게 맞섰던 오늘의 논의는 역설적으로 두 작품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물리적 한계를 깨부수고 우주로 날아오르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 열망을 대변했고, 다른 하나는 코트 위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면서도 다시 일어나 동료에게 패스하는 그 지독하게 현실적인 투지를 보여주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명확한 측정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명작의 조건을 어떤 하나의 잣대로 규정하려 하지만 이 위대한 두 텍스트는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남은 울림이 곧 정답이겠죠.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끝없이 끓어오르는 푸젠과 팽창의 아드레날린인가요? 아니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불태운 자들이 남긴 묵직한 여백인가요? 둘 다 소중한 경험이죠. 네. 제공된 자료들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치열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인생 만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던 그 전설적인 작품들의 첫 페이지를 오랜만에 한번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완전 새로운 기분이 들 겁니다. 익숙했던 그 컷과 대사들이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치열하고 즐거웠던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